주식을 하다 보면요, 결국 가치 투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림의 길처럼 이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라면 이 두 개념을 다 이해해보고 이 중에서 자신의 철학에 맞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자와 기술적 분석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둔 주식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회사의 지분을 샀다. 그리고 회사를 공동 소유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주와 내가 같이 어떤 동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의 기본 철학입니다.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워렌 버핏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했던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치 투자란 1달러짜리 물건을 40센트에 사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라.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그 기반입니다. 가치 투자자가 하는 일은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고 분석해서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일이에요. 마치 가게를 인수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기업이 얼마나 괜찮은 기업인지, 얼마를 주고 사야 적당한 가격인지를 파악하고 이 적당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서 기업을 키우고 그 이후에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 이게 기본적인 가치 투자자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가진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업이 가진 현금 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안전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업의 주가에 주식수를 곱한 게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 해봅시다. 근데 부채를 빼고도 기업이 가진 현금과 부동산 가치가 2000억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쵸. 이 기업을 1000억에 사서 2000억에 팔면은 1000억이 남는 장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1000억에 할인받아 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입니다.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꽤 오랫동안 젖소를 키웠었어요. 젖소 한 마리의 수명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이를 평균 내면 7년 정도라고 볼게요. 그리고 매일 우유를 짜서 팔 수가 있어요. 이 젖소가 7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우유값에 송아지 가격을 빼고 사료 가격을 뺀 금액이 젖소의 현금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우유 가격이나 사료 가격이 상승할지를 생각해서 현금 가치보다 저렴하게 송아지를 사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을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ROE, PER, PBR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평가된 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금을 잘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들을 좀 잘 보다 보면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의 지표랑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가치 투자자의 장점이 있는데,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낮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좀 잘못된 경우에도 투자 손실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주가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이후에는 주식시장을 안 봐도 되는 거야. 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오히려 좀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들 중에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언젠가 나도 워렌 버핏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워렌 버핏의 좀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치 투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의 95%는 워렌 버핏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제2의 워렌 버핏을 꿈꾸며 가치 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인데, 오랜 기다림. 여러분들 말로 버티기, 오래 버티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빛을 보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7년 기다렸는데 결국 안 올랐어요. 와, 7년의 세월이 속이 그쵸.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진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 주식도 뭐냐면 대중의 관심을 받아서 본 가치로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치 투자의 단점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주가와 거래량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그 기반입니다. 과거의 그 주가 변동을 분석해서 단기간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주가는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 수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려는 사람, 공급에 의해서 서로 결정이 되는 건데 과거의 주가, 거래량 지표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와 이제 거래량의 그래프인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고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비교적으로. 하지만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도 높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취하는 게 손절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긴 하죠. 기술적 분석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 뭐 기법이 뭐 1000개가 넘는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어떤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투자자들마다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전략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박스권 돌파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답답한 상태에 있는 게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가를 뭐라 말하냐면 박스 안에 갇혔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할 정도로 주식을 사려는 힘이 강하다. 이때 주가 상승과 대량 거래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인 거죠. 이 투자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한테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턴 투자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뭐 V자, W자, 3중 바닥 이런 식으로 반등 패턴이 있고 뭐 V자 천정, 2중 천정, 3중 천정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고 또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N자형도 있고 눌림목 패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어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패턴 투자의 뭐 전형적인 건 이겁니다. 말을 못 하겠고요. 또 기술적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만 보지 않아요. 진짜 공부하는 양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 최고 진짜 엄청나게 공부해요. 봉 차트 보죠, 이동평균선 보죠, 거래량 봐야 되죠, 추세선 보죠, 매물대 보죠, 패턴 보죠, 저항선 보죠. 이거 다 활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방법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중에서 본인의 철학에 맞는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 자신의 철학에 맞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 투자의 장점은 비교적 단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 점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모의 투자 대회 상위권 수상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투자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매력이 있는 투자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기술적 분석의 투자의 단점은 높은 수익률에 따라오는 높은 위험률입니다. 이런 패턴일 때 얼마의 확률로 오를 수 있다. 이런 것 뿐인 거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기술적 분석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 손실을 보고 정리하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손절도 한 번이어야지 보통 손절하는 구간이 10%거든요. 그러면 10% 10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간 잦은 매매를 해야 되는 방식상 이 직장인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바뀌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인이 계속 이거 보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장님을 자를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이렇게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제 스타일에 좀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저의 또 특성상 이거를 또 즐겨 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 투자의 단점이 이제 오랜 기다림. 이게 솔직히 진짜 힘든 일인데요. 대신에 뭐 그동안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하고 뉴스도 많이 보면서 저를 오히려 단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이 거의 없어요. 이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연평균 수익률이 한 7년, 10년 동안 30% 이상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초보자들을 만나면 항상 했던 말이 기술적 분석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가치 투자를 먼저 해라. 그 이유는 위험도도 낮고 손실도 낮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당한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투자의 방법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격의 취향, 그리고 자금의 어떤 상황,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자금 속도, 본인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가치 투자의 길을 갈지 기술적 분석의 투자의 길을 갈지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마음은 그래도 한 6대4 정도는 가치 투자의 길을 갔으면 해요. 왜냐면 나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 투자자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우리 더 많은 강의들을 들어보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